쌈도 잘하셨어요? 뭐 웬만큼 했습니다. 그냥. 네. 15, 16, 17, 그 당시에 서양 철학서를 다 읽었습니다. 거의 끼고 다니면서 철학을 전공하시느냐고 그럴 정도로. 네. 어머니가 세 분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만 돼요. 맞지. 다리 밑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를 딱 바라보다가 거지한테 물어봤어요. 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풍요로우면 창의적인 것을 소멸시켜버리지만 빈곤하면 창의력이 기가 막히고, 이 엄마들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얼음 깨고 그 겨울에도 옷을 빨아가지고 하는 그 어머니들의 노고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부의 기틀을 잡았다고 보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여성은 큰 대인이다. 이 엄마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겠는가. 바람, 방랑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방황방랑을 많이 하신 거죠? 예, 아주 어릴 때부터 했죠. 그 환경적 또 정서적으로 네네. 이제 어머니와의 이별, 뭐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그 이제 그 이야기들, 네네. 그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들, 네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고독하게 자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자기만이 세상으로 막 확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파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 나의 그 내가 들어갈 자리를 판 게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확장성 파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길로. 끊임없는 길의 어떤 도전이에요, 그냥. 그래서 두려우면은 그걸 못했을 거예요. 네네.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 갖고 끊임없이 갔어요. 그렇게 살아오신 삶이 결국은 지금의 방랑 식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자양분이 됐습니까? 자양분이라고 봐야죠. 그 어떤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게 그 독립된 자기 의지대로 궁금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 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메인에 있는 것들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인데, 어머니를 그 3살 때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만날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시작을 했고, 또 그 지금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나가서 좀 돈을 벌고 내가 벌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쌈도 잘하셨어요? 뭐 웬만큼 했습니다. 그냥.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 가지 길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요리에 접근한 어떤 분이 뭐 충고했다든지 어떤 계기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다리 밑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를 딱 바라보다가 거지한테 물어봤어요. 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기술을 한 가지 배워놓아야 된다. 기술을 하나 배우면 그 기술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다. 그럼 무슨 기술을 배울 것인가? 역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식당에 가서 일하는 거더라고요. 의식주 해결이 제일 쉽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내가 뭐 각 다양한 경양식에서부터 뭐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뭐 라면, 분식, 뭐 닥치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15, 16, 17, 그 당시에 서양 철학서를 다 읽었습니다. 거의 끼고 다니면서. 철학을 전공하시느냐고 그럴 정도로 네.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이해도 못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책들을 읽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해를 못하니까 읽는 것이고 지금 깨닫지 않아도 그것이 메모리가 돼서 생활 속에서 다 풀어져 나가는.
실이 엉켜져 있는 실들을 받아가지고 내 스스로가 풀어가는 작업이에요. 네. 이번에는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머니가 세 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분만 돼요. 맞지. 아버지가 바람둥이가 아니라 네네. 이대 독자니까 이제 자식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제 데려와서 이제 그 새로 이제 자손을 놓은 게 이제 난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가버렸어. 임신을 해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어릴 때는 주소 왔다는 동 막 같은 또래들이 그러면은 이게 온전하게 가겠냐고요. 네. 하루 종일 강가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싫어서 그냥.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하고 할머니들을 만나고 그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끊임없이 순환을 할 수 있었던 이름이 바로 그 그리움을 찾아 나선 여행이었거든. 그게 60까지 가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머니라는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입법적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편해졌습니다. 이게. 편해졌어요, 네, 지금은. 네, 네. 선생님의 음식은 흔히 자연주의적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통 음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통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만들었고라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게 전통이라고 그러면은 제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한국인의 철학은 음식 철학은 자연이고 자유다라는 거예요. 틀이 있을 때 틀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가 있다라는. 네. 일본 요리나 프랑스 요리나 이런 것들은 틀을 딱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해요. 네. 근데 우리 한국도 그 제사 음식이나 뭐 돌잔치나 백일 폐백이나 뭐 다 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그 틀을 그 의식하지 않고 틀이 있을 때 그 틀에서 이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유가 있는 게 우리 한국의 철학이에요. 언뜻 보면 좀 거칠고 투박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하실 때 네.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에 맞는 음식을 생각하십니까? 네, 예약하면은 이미 그냥 그의 영혼과 내가 하나. 아이고 그래요? 나는 도구. 그 사람이 영혼이 나에게 와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막 인위적으로 맛을 만들어 놓은 건 치명적이에요. 요즘 막 달달한 막 빵에 막 그렇죠. 크림에 막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막 이 대중 음식이라는 게 막 거의 그 물질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막 그냥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로 그냥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그 패스트푸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뿐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생각이 네. 이 음식은 생명을 살리는 게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음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닦아서 거기에 편안하게 올 수 있게 만드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지셨습니다. 네. 이 얘기는 해외에서 한국의 음식에 대한 어떤 동경, 호감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른바 한식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한식의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 속의 한식은 세계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마지막 카드가 한식이에요. 뭐의 마지막 카드죠? 세계의 그 모두가 집중할 수 있고 나눌 우리의 수 있는 문화 게 중에? 네네 이제 마지막 카드가 한식인데 왜 그러냐면은 한식은 비빔밥 문화라고 그러잖아. 한국의 문화가 모든 것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우리의 한국의 전통 음식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부적 노력, 뭐 개인적 노력 이런 게 다
같이 가야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가 우유에 친근해지고 밀가루에 친근해지고 옥수수가루에 친근해진 게 미국 때문입니다. 6.25가 끝나고 우유가루가 들어오면 그 반죽해가지고 엄마들이 타먹을 줄 모르고 벤또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밥 위에 쪄가지고 과자처럼 만들어서 아이들 주머니에 넣고 간식으로 먹게 했어요. 옥수수는 죽도 써먹고 빵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죠. 밀가루는 수제비도 만들고 뭐 별거 다 했지. 그걸 막 그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왔어. 미국이. 네. 풍요로우면은 창의적인 것을 소멸시켜버리지만 빈곤하면은 창의력이 기가 막히게 나. 이 엄마들의 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얼음 깨고 그 겨울에도 옷을 빨아가지고 하는 그 어머니들의 노고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부의 기틀을 잡았다고 보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여성은 큰 대인이다. 이 엄마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정치를 잘해서 아니요. 그 엄마들의 희생, 그 노고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곳으로 만들어놨다. 최근에 책도 내셨습니다. 네네. 책 제목이 예, 임지호의 밥. 땅으로부터. 네. 임지호의 밥 땅으로부터입니다. 네네. 어떤 의미죠 이게? 이제 이때까지 책은 레시피 위주고 만드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은 이 책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드로잉해서 그 에너지를 새로운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레시피는 다 있습니다. 근데 양이 없습니다. 왜냐? 나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는 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양념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질까 꼭 이렇게 만들어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재료들이 들어가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당신이 드실 당신이 간을 맞춰서 드시라라는 이야기거든. 네. 선생님은 요리 연구가시지만은 네. 그림도 많이 그리셨네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죠, 요리나 음식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색채, 구도, 그다음에 구상, 뭐 이런 비구상이나 추상적인 거 뭐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캔버스에 얹히면은 그림이고 이 요리 접시에 담기면은 음식이고 예. 그 차이일 뿐이요. 그릇을 다르게 썼을 뿐이라. 그럼 특별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배우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전혀. 그래도 뭐 뉴욕 첼시에서도 개인전하고, 그렇죠. 예, 싱가포르에서도 리칸 뉴스와 만찬하면서도 하고 모든 물성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도 전하고 음식으로도 전하고 언어로도 전하고 향기로 전하고 도구가 다른 거지. 그 전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은 흔히 음식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약선 요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으로도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치유됩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파장, 파장. 그림의 파장. 예, 힐링. 정신적인 세계가 뭐 혼란하다 그러면 그걸 안정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에너지가 부족한데 에너지를 확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 놀라워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 보는 사람마다 각도가 또 다르니까. 네. 네. 아까부터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어렸을 때 그 혼자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네네. 근데 지금 뵈니까 무지 말씀을 잘하십니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말 잘하는 연습을 네네. 어떤 연습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과연 나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연설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이제 그래서 간판을 막 굉장히 리얼하게 선당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리얼하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목소리를 혼자서. 내서. 네. 왜 미친 간판이었죠, 놈처럼. 그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간판이 있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가면서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네네.
거의 빨리도 읽어보고. 미친 사람처럼. 다른 사람 보면 미친놈이지. 근데 그게 필요하다. 표현력. 그래서 왜 그런 준비를 하는가? 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나에게 기회가 안 올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준비 안 하는 것은 가장 바보짓이다.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라. 기회가 안 와도 괜찮다. 이미 넌 거기에 가 있으니까.